네,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정말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고속시외버스 요금 인상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고, 시민버스 할증률 20% 통일도 이제 막 됐는데 또 인상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26일 저녁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고속시외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버스연합회 측에서 고속 24.2%, 직행이나 일반형 17%가량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시외버스 경영 개선 방안에 대한 검증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요. 고속시외버스가 요금이 인상되기 2023년이 마지막이었고, 그 전에 2022년에도 한 차례, 2019년에도 인상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매출의 감소로 인해서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고요.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완전한 회복은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KTX와 비교했을 때 요금 경쟁력이 없어져서 경영난을 겪는 근본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고, 업계에서는 KTX 요금이 너무 싸다고 경쟁 업체들 다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대중교통 요금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비싼 국가들, 고속버스를 볼 때 미국은 2.98배, 영국 3.1배, 프랑스 1.64배 비쌌고, 고속철도는 영국 5.8배, 프랑스 2.8배, 독일 3.84배, 일본이 1.76배 비싸고, 이 국가들보다 훨씬 저렴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수치가 있습니다. 철도 운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것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시외버스는 단적으로 말하면 경우에 따라 열차보다 가격 비싼 구간이나 노선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추가 인상까지 하게 되면 여기서 얼마나 더 격차가 벌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한 구간에서 서로 요금이 비싸고 싼 관계가 역전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버스 요금이 비싸진 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편이라 이용객 입장에서 반가울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싼 값 하는 등급이야 있지. 이걸 필요에 의해서 지역과 지역 간 이동하는 차원으로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만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철도 운임 역시 이야기해봐야겠는데, 뉴스에서도 이야기했듯 철도 요금이 너무 싸다고 토라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마냥 좋기만 한 것일까? 운임 올라가는 거 반갑지 않은 대목이지만, 그렇다고 오랜 시간 운임 동결되는 건, 이때까지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언급됐듯이 KTX 운임은 2011년 이후로 기본 틀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반실 기준 8,400원부터 시작하고, 물론 준고속 개념이나 우등실 같은 게 추가는 됐습니다. 운임 동결이 심각했던 나머지 한국철도공사장이 나서서 철도 운임 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였고요. 결국 운임이 기차 승차권 발권 시 고객이 결제해야 하는 금액과 연결되는 걸 생각하면 티켓값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과도 같은 대목입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의 누적 부채가 20조 원을 넘어섰고, 원인 중 하나가 운임 동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초기 세대 KTX 노후화로 인한 교체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데,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운임을 통한 수입이 녹록지 않고 재무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인데요. 국토교통부는 25일에 간단한 설명 자료를 통해 KTX 운임 인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물가는 올랐습니다. 식사값부터 다 올랐고요. 뭔가 좀 제대로 먹으려면 1만 원 이상 결제는 해야 할 정도입니다. 물가 올라가고 있을 때 고속시외버스 요금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KTX도 그렇고 일반 열차까지 기차표는 기본 틀 고정이 되어 있었죠. 세상은 시간 흐르면서 가격대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도 과연 기본 가격 틀을 오랜 시간 동안 고정해 가면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 인상은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이 운영사 수입과 연결되는 대목인 것이고, 이 수입으로 인해서 웃게 될지 울게 될지도 가려질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씁쓸해지죠. 지금 기차요금 단순하게만 보면 정말 착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고속시외버스 요금 보고 한숨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운영사의 수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따지고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철도가 이용객이 많은 거 알려지기도 했지만, 그렇게 많은 이용객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글쎄. 말은 좀 많다고 하지만 휴일만 되면 매진되는 열차편들이나 구간들 수두룩한데도 수입은 글쎄.
과연 운행 동결 20년, 30년 거듭해가면서 할 수 있는 건지, 공공기관이긴 해도 한국철도공사의 경영 개선과 관련한 뾰족한 대책은 나오는지 상황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부는 몇 차례 바뀌어 왔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요금 인상된 건 고속시외버스였습니다. 그때에도 기차 운임은 기본적인 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소식통 전달 시간에도 언급하고 갔지만 이 전세버스가 스스로 정한 노선에 따라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것을 대법원이 노선버스라고 판단했습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2023년 한 지자체에다 여객 자동차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노선버스를 운행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지자체가 한 여행사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 여행사가 부산 인천공항간 등 특정 노선을 대상으로 시간, 가격, 횟수 등을 정하고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운영했는데, 지자체는 이걸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에도 또 다른 운수사가 이와 같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당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고요. 그동안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러한 운행 형태가 하나의 여행 상품에 지나지 않다고 해석되어서 딱히 의미 있는 처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대구 고등법원이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운행한 한 전세버스 운수사가 사실상 노선버스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한 것으로 보고서 당시 전세버스 운수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도 대구고법 판결 유지 형태로 확정 판결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상품이 기종점간 유상으로 수정한다는 게 본질이라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속하고, 스스로 기종점과 경로 등을 결정했고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권을 구입한 것 때문에 전세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블로그도 그렇고 과거에 올라온 어떤 한 영상의 내용도 이런 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대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어떻게 들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버스가 진짜 고속버스, 시외버스 노선에 들어가는 경우 몇 번씩 있지만 이건 이른바 협정이에요. 사전에 고속시외버스 운수사와 협의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전세버스가 투입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여수 부산편 공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소식 정리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